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인들 입장이라면 완전 큰일이죠. 집값 하락이야 버티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 내려가는 전세 금액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라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 금액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전세가 안 나가면 금매라도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히, 세종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요. 세종시 아파트 2020년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해가지고 2020년 중반기 이후 하반기부터 금액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만 하더라도 70%대의 상승, 즉 엄청나게 올랐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봐도 세종시 아파트 그 당시에 외지인들의 매수세가 확 증가가 되었죠. 따라서 순식간에 2020년 8월달 이후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서 거의 6개월 만에 4억 하는 아파트가 8억 5천만 원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러한 이제 초급등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시기의 특징으로 본다면 외지인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종시 고운동에 어떤 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좀 30평대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2020년 4월달까지는 4억, 그래요. 2020년 4월달까지 4억에 거래가 되었다는 거죠. 이랬던 것이 신행정수도 이전 이슈에서 2020년 10월과 11월 달에는 6억 6천만 원, 6억 5천만 원으로 이처럼 급등하였다는 겁니다. 급기야 12월 달에는요, 8억 5천만 원에. 엄청나죠. 4억에 거래되고, 5억, 6억, 7억, 그리고 8억 5천만 원까지 실거래 가격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신행주 수도 이슈, 2020년 8월 달에 발표됐는데, 그냥 12월 달에, 불과 한 넉 달 만에 4억대 아파트가 8억대, 4억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현상이죠. 이 정도로 급등을 했다. 순식간에 더블로 뛰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말 그대로 거의 집값이 초급등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랬던 집값이요. 이제 2021년도 1월달에 들어서 7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또 2021년도 5월달에는 5억대까지 가격이 떨어지고, 급기야 올해 2022년 11월달에는 4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12월달 요번 달에 4억 원에 거래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 또한 또 놀랍지 않습니까? 2021년 12월달에 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이 갑자기 2022년도 12월 달에는 4억에 거래가 됐다. 물론 이제 층수의 차이가 있겠죠. 15층, 그 15층이냐 1층이냐 저층이라서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래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중간 층수로 해가지고 4억대 중반, 즉 4억 5천만 원, 4억 6천만 원에 중간층의 매물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1층이니까 4억의 매물이 실제 거래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참 이런 게 부동산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세종시 아파트가요, 30평대 아파트가 4억에 실거래가 됐다. 정말 놀라운 현상이고, 중간 층수 같은 경우도 4억대 거래가 되고 있다. 이것 또한 놀라운 거 아닙니까? 8억대 하던 것이 4억대 한다. 야, 정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세종시 아파트가 희망이 있을까? 이러한 부분도 좀 눈여겨보셔야겠죠. 제가 보는 점에서는 한 내년까지는 재미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이유, 첫 번째로 본다면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즉 집값이 너무 초급등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는 갭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1억 5천만 원 가지고 갭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매수를 하고 싶어도 매수할 갭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니 이제 매수세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죠.
여기다가 이제 금리 인상. 그래요. 뭐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금리 때문에 무서운 거죠. 또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또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무섭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외지인들이 투기 수요가 너무 많이 집중되었다. 즉 외지인들이 세종시 아파트를 샀다는 것은 실거주 목적으로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거주했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좀 버티면 되겠지. 어차피 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갭 투자, 즉 전세 끼고 사는 바람에 아파트 가격 떨어지면 충격이죠. 전세 금액이 더 떨어져서 더 충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네 번째는 이러한 외지인들이 급매물이 증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 본다면 전세 가격 하락에 따른 갭 투자자들의 전세 매물 또한 증가가 되겠죠. 또한 전세금 하락이 집값을 더 끌어내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사례로 이 아파트에 외지인들이 갭 투자한 시기, 당시의 전세 금액을 볼까요? 맨 밑에 있는 2020년 9월 달에 전세가 2억 8천만 원. 그리고 2021년 3월 달에는 3억 3천만 원, 2021년 4월 달에는 3억 5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 금액이 2억 8천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전세 금액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2022년 12월 현재 전세 실거래 금액을 한번 볼까요? 2022년 11월 달 전세 금액 2억 7천, 그리고 1억 8천만 원, 그리고 2억 원, 또 2억 2천만 원. 야, 요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 금액도 뭐 3억 5천 하는 게 현재 뭐 평균 2억 아닙니까? 또 실제적으로 전세 매물 나와 있는 게 2억짜리가 지금 쌓여 있다는 거죠. 야, 이러니 참 전세 금액의 하락은 오히려 매매 금액 하락률보다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이를 그래프로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요, 여러분. 뭐 2017년, 2018년 뭐 전세 금액이 한 2억 5천, 2억 6천, 2억 7천, 2억 8천이었고 2021년도 1월 달 전세 금액이 뭐 3억 5천 이 정도로 급등했다는 얘기고 현재의 전세 금액은 2022년 12월 달 전세는 2억으로 그래프를 보더라도 오히려 5년 전, 4년 전, 3년 전, 2년 전 전세 금액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2년 전에 투자한 사람들, 외지인들 입장이라면 지금 이 큰일 아닙니까? 전세금이 더 떨어졌다니까요. 그러니 전세 만기가 되면 세입자들이 나간단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세입자를 또 구하려면 떨어진 전세금을 또 구해야 되니까 세종시 아파트 앞으로 전망이 좀 더 어렵다. 따라서 외지인들은 집값 하락에서 들어왔고 전세금의 하락 때문에 들어왔고 거기에다가 외지인들이 너무 많이 투자를 했어. 그러니 실거주가 아닌 세입자를 구해서 들어갔는데 세입자들이 이제는 딱 전세 만기가 됐지 않습니까? 2년? 그럼 나간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종시의 전세 금액과 매매 금액이 더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